목발 경품 막말과 또 거짓 사과로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을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박용진 후보도 재공천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경선에서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고 그 후에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추천 의결로 가는 것이다. 해석의 여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석이 된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관심인데 지금 전략공천 후보자로 친명계인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변호사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용진 이제 의원은 절대 이 공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4년 전에 보면 경선 2위를 했던 후보가 승계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는 교체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설명인데 네. 지난 총선에서 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네. 부산 금정 후보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에서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으로 교체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 네. 왜 이번에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대단히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척 했던 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말에는 허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듭니다.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도 아마 다 찾아봤을 겁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당원 당규가 어떻고 뭐 재추천이 어떻고 이렇게 넘어가는 척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할 때 말이죠. 당 대변인 할 때 일일이 꼼꼼히 다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허점 있는 말을 두rum술 구렁이 뭐 넘어가듯이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당규라는 것은 공직자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고 여기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조정을 하는지가 다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박성준 대변인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네. 여기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1조에 재추천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추천, 공천을 취소했다, 공천이 박탈됐다 이런 말 안 쓰고 재추천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당규에 근거한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언제 재추천을 하느냐? 이것은 당규 제30조에 무효 처리를 하는 경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적시해 놨습니다. 네. 제30조 8항을 보면은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그리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는 네. 공천 신청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봉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덕성. 그래서 목발을 경품으로 내건 자는 공천으로 무효한다. 설마 이런 말이 있겠어요? 네. 유사일에 그런 경우가 처음인데 네. 앞으로도 없을 상상할 것이고. 수 없는 네. 말이죠. 그런 당규에 그런 걸 정해놓은 건 불가능하고 네. 그러면 뭘로 인해서 정봉주를 끌어내렸냐? 바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당규 제58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재심. 그러니까 일단 결정이 한번 끝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가는 걸 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사법 용어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끝났어도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 재심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공천 절차가 일단 끝났어도 다시 네. 들여다보는 걸 자기네들 당규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재심은 후보 교체. 재심입니다. 후보 교체. 네. 네. 이제 박용진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봉주는 안 돼. 그다음에 박용진 할지 안 할지 우리 이제 결정을 할 테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후보 교체 재경선. 재경선 다시 네. 경선을 하는 거. 그런데 이 대변인이 재경선이라는 말은 입에 안 올리는 겁니다. 네. 아주 교묘한 겁니다. 재경선이라는 말이 자기네들 당규에도 엄연히 있건만은 그 얘기는 안 하고 대신에 그냥 재추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추천이라는 것은 전략공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박용진은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심은 어디에다 신청하느냐?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관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백 교수가 여기 위원장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심을 받아들여서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해서 그걸 최고위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후보를 교체한다. 그리고 뭐 재경선을 한다 등등을 의결을 하는 겁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순서가 남아 있는데 네. 박용진 의원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대변인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쓸데없습니다. 이거 뭐 예. 당 맥주고 이런 게 쓸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변인의 말인즉슨 네. 경선이 이미 다 끝났다. 경선 자체 문제는 없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없었다. 끝났다. 근데 이 말도 이게 틀린 말입니다.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 박용진이 재심을 신청했어요. 맞습니다. 재심도 경선 과정의 일부인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말이죠. 말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 봐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여당, 야당, 군소정당, 뭐 피레미 정당까지 다 관리하는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과정에 여론조사 왜곡이 있다는 신청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죠. 박용진이 재심 신청했죠. 네. 따라서 이 경선은 안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경선이 완성됐다 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 어느 쪽이 맞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현재 재심 신청했고 재심의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심 절차도 말씀해 주신 대로 경선 절차의 일부다. 따라서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말을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전략 선거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찐명,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가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 자리도 이 공석도 찐명으로 채우려는 속셈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실제 당 내부에서도 이 두 사람이 유력한 상황이다. 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이탄희 의원도 좀 전략 공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런 그래요? 일각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분이 이 공석을 채우게 될지 좀 끝까지 오늘 재심이 9시에 또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당은 당규가 어떻고 뭐 절차적 문제가 어떻고 이런 복잡한 얘기 이게 다 사람 속이려고 하는 짓이고요. 아주 간결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1등을 한 선수가 나중에 비디오를 판독을 해보니까 회전 부분을 돌아갈 때 상대편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예. 아주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네. 너는 1등 취소. 너의 금메달은 박탈. 그럼 누가 금메달 따죠? 2등이 있던. 2등이 금메달 따죠. 예. 이겁니다. 그 복잡하게 돌아갈 이유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1등 정봉주 사실요.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원래 점수는 박용진이 1등이에요. 정봉주가 2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 감산을 무려 30%나 했지 않습니까? 30%. 네. 그래서 30% 감산을 해서 박용진이 2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여론조사를 해보니 압도적으로 박용진이 정봉주를 이겼던 겁니다. 국민들한테 물으나 당원들한테 물으나. 그런데 30%를 끄집어 내리자. 그러자 이 박빙의 차이로 정봉주가 위로 올라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그래서 정봉주가 그 이 구설에 너무나 뭐 정말
야, 이런 패륜적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목발을 경품으로 내놓겠다니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 이건 정말 미친 엑스 아니면 절대 입에 낼 수 없는 그런 말을 해버린 것이 이제 밝혀진 건데 아무튼 이건 그냥 박용진인 겁니다. 금메달 이 사람이 실격 그러면 은메달에 금메달로 올라가야죠. 이게 복잡한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인데 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A, B, C 이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A, B, C요? 예, anything but 클린턴. 클린턴이 했던 거 말고 다 좋아.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A, B, P. Anybody but 박용진.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머릿속에는 박용진 아니면 다 좋아. 네, 자기한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아. 당권도 2등 차지했었죠. 네. 대권 경선도 2등 차지했었죠. 아마 꿈속에서도 박용진이 나타날 겁니다. 박용진 제발 좀 멀리 귀양 보내지 내쫓아줘 하는데 이게 또 살아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뇨들한테 내린 지시 1호가 anybody but 박용진. 박용진. 지금 정봉주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뭐 오늘 워낙 많은 정봉주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 중에 또는 이 사람이 휘두른 주먹에 쓰러진 여성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 그러니까 정봉주의 7죄. 예,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 일단 넣고 계십시오. 첫 번째는 이번 이 사태를 촉발시키는 첫 번째 그 막말 목발 경품 이겁니다. 두 번째는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아무리 큰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불교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면 그 언론사 존립하기 힘듭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불교 신도들이 몇 천만 불교 신도들 계시잖아요. 들고 일어섰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금태섭 의원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봉주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금태섭도 국회의원 출신인데 의원이 의원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교도소가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자기가 조폭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나와바리가 내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정봉주는 지가 조폭 뭐 우두머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네 번째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노원 갑을병이 있는데 노원병에 신적 존재가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그게 안철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원병에 나타난 신 노원병신 이렇게 된 겁니다. 비열하게 말을 데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뭐냐면 불교 신도의 그 여성 한 분을 밀쳐가지고 그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온몸을 다쳐가지고 벌금 70만 원. 여러분 이 벌금을 70만 원을 받는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폭행이 있는 겁니다. 그냥 서로 뭐 싸우다가 이렇게 손을 어깨를 꽉 쥐었다든지 한번 밀쳤다든지 이렇다고 해서 벌금이 뭐 10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알고 봤더니 정봉주가요 그 예전 와이프를 때렸답니다. 아, 네. 네, 때렸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주먹으로도 때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묘사는 안 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 볼까봐 어떤 기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단단한 어떤 물체를 쥐고 부인을 때린 겁니다. 네. 이게 벌금 50만 원. 부부싸움의 경우에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때리는 경우는 실제는 그 이런 현장은 사실은 두 사람 그리고 아이들밖에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때리지 뭐 공원에 가서 때리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 폭행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와이프를 손찌검을 할 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거를 판사가 또 적시를 해놨습니다. 선고에다가. 그리고 7번째가 댓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댓글을 다는 댓글 국민들을 벌레라고. 바퀴벌레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가지 이 정봉주 7죄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셨다가 예.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당일날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을 최종적으로 공천을 주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한 20여일 뒤에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강북 을에 이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용진은 아니다 그러는데 역시 정치에는 운이 있어야 됩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감투가 공중을 떠다니는 겁니다. 갑자기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엉뚱한 사람 머리에 가서 턱 올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북을은 박용진, 정봉주, 박용진 아니면 정봉주, 정봉주 아니면 박용진 이게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지금 엉뚱깽뚱하게 저 생각지도 않은 사람 머리 위에 가서 지금 어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딱 씌워지려고. 이게 이제 감투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낙하산 감투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런 경우에 강북을의 공천을 발령 찐명 중에 한 사람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벼락 감투라고 합니다. 벼락 감투. 벼락이 치듯이 그냥 운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